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돌풍의 97세대 부상으로 하겠습니다. 지금 여권의 중심 세력은 운동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네. 이른바 86세대, 80년대 학번, 60년대생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97세대라고 하면 90년대 학번, 70년대생 이걸 말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이 이준석 돌풍은 우선 세대 교체 열망 그리고 이 기성 정치 권력에 대한 반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. 네. 이 대표도 탄핵은 정당했다라거나 이 강성 지지자들의 선거 조작 주장을 비판하는 등 이 소신 발언을 꾸준히 내왔습니다. 당내 기득권, 기성 권력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자, 그래서 주목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97세대 이 소신파들입니다. 네. 이 대권에 도전하는 박용진 의원, 또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적입니다. 모두 당내 강성 지지층에 맞서서 소신 발언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. 서 기자,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은 지지율이 5%를 넘는 깜짝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. 네. 이것이 이제 이준석의 나비 효과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 의원은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6.9%의 지지율을 얻어서 또 3위권에 올랐습니다. 네. 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당내 소신파인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대선 기획단에 파격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준석 현상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세대 교체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. 이건데 이제 서 기자가 여당 출입하잖아요.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이라는 이 견고한 주류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. 네. 박 의원이 이 말씀하신 대로 깜짝 선전한 여론조사도 지난주 거를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박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한 응답자 상당수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지지자였고 민주당 지지자 비율은 아직 가장 낮았습니다. 네. 민주당 게시판에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를 띄워준 게 언론이라면서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 요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. 네.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경향이 좀 있던데 네. 이런 식이면은 안으로부터의 변화는 어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 돌풍의 97세대 부상의 느낌표는 청년 정치 공짜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. 이 민주당에도 2030 청년 정치인 많습니다. 네. 하지만 조국 사태에 반성문을 썼다가 도로 주워 담거나 대통령과 만나서는 기념사진을 찍는 데 더 바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일부 초선그룹은 오히려 민심과 동떨어진 강경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을 청년 정치라고 하지는 않죠. 이준석 돌풍을 걱정하는 민주당의 고민,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두 번째 물음표는 침묵의 명수로 하겠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인데 네. 얼마 전에 보도가 났죠.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한진 법무팀 소속인데 네. 그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해서 논란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김 대법원장은 입장이 아직 없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던 지난 11일 김 대법원장의 네. 출근길 모습을 한번 보시죠.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한국 법무팀에서 만찬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네, 이 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침묵하는 모습이 어딘가 좀 익숙해 보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올해 초에는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가 있었죠.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해놓고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던 게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. 네. 그때도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. 법원 안팎에서 사퇴 요구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늘도 입장 표명 없으십니까? 예, 일선 판사들은 이번에도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 네, 그래서 물음표를 침묵의 명수라고 이제 정했군요. 네. 두 논란 모두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. 네. 김 대법원장이 침묵한다고 뭔가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 만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게 2018년 이 초인데요. 바로 직전인 2017년 12월 말에 한진 오너의 이 항공기 회항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. 예. 이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습니다. 김 대법원장이 원래
법원의 신뢰를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의심을 산 행위만으로도 재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국 전 장관과 김 대법원장에 대해 자기 성찰이 없이 뻔뻔하다면서 상상하기 힘든 인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, 이 침묵의 명수의 느낌표는 대법원장의 어긋난 며느리 사랑으로 하겠습니다. 이 김 대법원장은 앞서서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아들 며느리 내외가 입주 때까지 공간에 살도록 해서 공간 테크 논란을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. 공간 안에 이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도록 한 것도 구설에 올랐었죠. 네. 좋은 시아버지, 할아버지도 좋지만 국민들은 스스로 더 엄격한 대법원장을 원할 겁니다.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